안녕하십니까.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화 그린북입니다. 좀 개봉된 지가 좀 됐죠. 1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를 좀 미루다 이제 좀 늦게 봤어요. 네, 늦게 봤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대적 배경이 1962년이죠. 미국이에요. 땀과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 발렐론가.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이 발음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토니 발렐론가. 저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비고 모텐슨이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토니 발렐론가는 이제 가 있고 교양과 우아함 그리고 그 자체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문나이트에서 마하샬라 알리라는 배우가 이제 있죠. 그 박사의 운전기사 면접을 이제 보게 되죠. 토니 발렐론가가 이제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요청을 받으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돈 셜리 박사는 위험하기로 소문난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투어 기간 동안 자신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토니를 고용하고요. 거친 인생을 살아온 토니 발렐론가와 교양과 기품을 지키며 살아온 돈 셜리 박사. 생각, 행동, 말투, 취향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그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기본 스토리 라인이에요. 지금까지 뭐 누적 관객이 30만 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네요. 이게 이제 수상 경력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2018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7개 영화제에서 30개 부분을 이제 석권했습니다.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가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특정 부분의 영화제에서 하나 받은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전 세계 영화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영화제가 얼마나 많아요. 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뭐 청룡영화제라든지 뭐 많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 그 47개 영화제에서 30개를 휩쓸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 남우주연상, 조연도 들어갔겠죠. 그 5개 부분 노미네이트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미네이트만 됐어요. 수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데 아카데미 시상 91회 아카데미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개막식을 하죠. 이번에도 이제 작품상, 남우주연상, 그다음 남우조연상 등 5개 부분이 이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 그냥 올랐나 보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우조연상의 후보에 올랐죠. 이제 마샬라 알리가.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조연은 아니고 주인공격인데 조연상을 줄까? 이거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참 이게 좀 약간 백인 위주의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이 정도로 뭐 영화제의 부분에서만 봐도 이 영화 뭐 괜찮은 영화고 잘된 영화인가 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뜨거운 열기가 국내 관객들에게도 번진다. 좋은 영화다. 뭐 이런 평이 지금 평점이 9.1입니다. 이 배우가 주된 영화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 아라곤 역으로 유명한 비고 모텐슨이 저도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막 배도 나오고 막 영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이제 실존 영화고 이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토니 발렐론가라는 그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 다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좀 보니까 그 사진 영화 보면 이제 끝에 이제 나오죠. 그 좀 살이 찌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배우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찐 거죠. 비고 모테스니. 그다음에 그 비고 모테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그린북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야, 이 이야기가 이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이제 지울 수 없었다고 이제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고 모테스는 본인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영화에 도전할 것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와 하나가 되는 작업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제작자이자 토니 발렐론가의 아들인 닉 발렐론가를 비롯한 토니 일가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죠. 직접 이제 만난 거야. 비고 모텐스니. 그래서 만나서 토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듣고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브롱스 지역, 영화상에서도 나오죠. 그 브롱스 지역에 방문해서 이제 몇 시간씩 이제 같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투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투, 걸음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벤치마킹한 거지. 그래서 이제 닉 발렐론가가 비고 모테스는 우리의 마론 브란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탈리아계 미국인 캐릭터를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야, 비고 모테스는 이탈리아 출신 배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깜짝 헛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셜리 박사 역이 이제 상대 배역이 제작자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마샬라 알리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라이트에서 후한 역을 맡았잖아요. 2017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영화제에서 각종 영화사에서 이제 나무조연상은 35관왕을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헐리우드에서 이제 지금 잘 나가는 배우지 사실은 연기 잘하는 배우로서 흑인 배우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린북을 통해서 인생 캐릭터를 다시 한번 갱신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 뮤지션인 돈 셜리 역할을 위해 그린북의 음악을 담당하고 음악계에 존경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그리스 보어스와의 만남을 가졌고요. 무엇보다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돈 셜리가 연주한 음악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끊임없이 본 거지. 이제 계속 보면서 듣고 또 따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음악가로서의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흑인 속에 또 그다음에 또 백인 속에도 어우르잖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그 돈 셜리라는 그 천재 피아니스트가 느끼는 그 외로운, 그러니까 그 감정 이런 것을 마샬라 알리라는 배우가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진심 어린 그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셜리라는 그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그러니까 뛰어난 기교를 갖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편곡가 그리고 예술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셜리는 9살 나이에 레닌그라드 음악원에 입학했고요. 18세에 보스턴 팝스 심포니아에 데뷔를 했다고 해요. 다수의 박사학위 취득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1955년 돈 셜리가 캐던스 레코드와 손잡고 발매한 첫 앨범 에스콰이어는 그 음악계에서도 아마도 가장 재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뭐라고 평했냐면 셜리의 기교는 신의 경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지다. 그의 그러니까 이제 영화상에서도 그래요. 그 돈 셜리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팽의 곡을 자기만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화자찬을 할 정도라고 뭐 장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돈 셜리라는 천재 피아니스트의 그
연기를 잘했어요. 마샬리 알리라는 배우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결벽증도 있고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 캐릭터가 정말 살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냥 연기를 했다라기보단 그냥 돈 셜리 박사라는 느낌, 그 사람의 그 완전 거기에 빙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그린북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이게 남부로 가면서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머무는 호텔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식당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북이야. 그러니까 이 그린북 자체가 사실은 인종차별적인 거죠. 이 책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 자체에서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 셜리 박사가 고용을 한 거죠. 토니 발렐론가를. 근데 그 고용인이 백인이고 그 고용한 사람은 흑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이 운전수고 흑인이 뒤에 타서 가니 남부로 갈수록 다 이상하게 보죠. 모텔도 갈수록 흑인들이 머무는 전용 그 모텔은 그냥 정말 뭐 비참하지.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운전수인 발렐론가가 머무는 백인이 머무는 모텔이 더 좋단 말이야. 잠깐 이제 나가서 뭐 술 한잔 먹으려고 그 돈 셜리 박사 갔는데 그 흑인이 술집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그냥 패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천재 피아니스트건 뭐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던 뭐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막 후드로 패는 거야. 흑인이란 이유로. 그때마다 이제 그 토니 발렐론가가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토니 발렐론가는 거의 이제 밑바닥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민자, 이탈리아 이민자로서 해서 진짜 돈 되는 거는 그날 그냥 뭐 일하고 살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속어도 많이 섞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이죠. 좀 교양도 없고 그러나 처세술은 좋아. 예, 이런 뭐 어떤 눈구렁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 셜리 박사가 남부로 갈수록 많은 인종차별적인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발렐론가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그 돈 셜리는 어떻게 보면 상류층이고 엘리트죠. 그 다음에 발렐론가는 밑바닥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상류층과 하류층. 그러나 이 남부로 갈수록 인종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돈 셜리는 그냥 어쨌든 흑인이야. 뭐 신의 경제의 피아니스트건 뭐건 간에 학식이 있고 뭐 지식이 있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흑인일 뿐입니다. 그 발렐론가는 백인이에요. 그 이후로 백인 전용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백인들이 머무는 모텔에서 더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모텔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돈 셜리 박사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고 머무는 곳도 흑인 전용이다 보니까 좀 영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저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초청을 해놨어. 남부에도 상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설의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는 사람의 연주는 듣고 싶은 거지. 이들의 어떤 상위층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 셜리 박사의 연주는 들어. 그래서 가면은 연주자를 초청해놓고선 그 매니지먼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지배인이. 그래서 돈 셜리 박사님 영광이라고. 그래서 뭐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그러면서 데려간 곳이 대기실이 무슨 창고 같은 데를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쓰려고 그러는데 박사님 뭐 이러면서 거기는 백인 전용이다. 박사님이 쓰실 곳은 저 밖에다. 그러니까 밖에 그냥 무슨 어떤 퍼세식 같은 그런 화장실을 쓰라는 얘기야. 돈 셜리 박사는 못 쓰거든 그런 데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숙소가 그 연주하는 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졌는데 굳이 그 화장실을 이제 써야 되니까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뿐이 아니라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초청해 놓고선 오히려 그 발렐론가라는 운전수는 그 식당에서 먹어. 주인공인 돈 셜리 박사의 이 피아니스트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게 오랜 전통이라는 거죠. 배고프시면 건너가서 흑인 전용 식당을 가셔라. 거기 뭐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돼.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그 흑인들은 통금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돈 셜리 그 박사는 굳이 그냥 북부 지역 특히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 굳이 그냥 뭐 고생 안 하고 지내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남부까지 와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별에 대한 것에 대한 대항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자기가 연주를 함으로써 그 인종차별에 대한 또 흑인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캠페인인 거죠. 용기 내서 간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본인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완벽한 버디 무비가 아닌가 정말.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여운이 이제 길게 맴돌았더라는 거죠. 이게 이 여운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근데 이 영화는 이 그린북은 오래 남아요. 그 비고 모텐슨과 마샬라 알리의 연기. 정말 이 두 배우의 연기를 보고선 안 빠져들 수가 없어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완전 그냥 광팬이 됐네. 그 마샬라 알리의 연기에 광팬이 됐습니다. 그 어떤 인종차별 영화보다, 그러니까 뭐 노예 12년도 있었고, 뭐 장고도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뭐 옛날에 뭐 그 뿔이라든지 뭐 쿤테키타 나오는 그 TV 시리즈도 있었죠. 그냥 그 어떤 인종차별 영화보다도 더 인종차별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 안에 그 사악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다는 거죠. 그 피부로 와닿는 거야,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음악적인 부분, 또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동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휴먼,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평등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유머, 그다음에 우정, 모든 것이 이제 막 잘 버무려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막 쑤셔 넣는다 그래가지고 잘 나오는 영화는 아닌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모든 것들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잘 믹스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가 지루하지도 않고 감동적이면서도 또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을 막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없어져야 돼.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 있었던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고 그 무시와 다시금 그린북에 대한 이 영화의 메시지를 느끼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제 그린북이라는 영화로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이 영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제 고집피지 마시고 가셔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셨다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그린북이 수상하기를 이제 응원하게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 영화 홍보대사가 된다. 야, 영화 이거 재밌어. 꼭 봐. 이거 뭐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만큼 이 영화는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또 보고 싶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 배우의 그 케미가 호흡이 기가 막혀. 진짜. 그래서 최고의 버디 무비였고 최고의 감동적인 영화. 그다음 이번 아카데미에서 저 역시 좀 수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샬라 알리의 연기는 정말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우가 물론 문라이트에서도 알았지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는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린북 여러분 좋아요, 구독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